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방문화야 놀자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집을 볼 때 어디부터 눈길을 주나요? 저는 시인의 말을 먼저 보는데요. 첫째 이유로는 시인이 이 시집을 출간할 때의 속내를 볼 수 있어서이고, 둘째는 나도 다른 데서 써먹어야지라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그런 습관이 생기고 나니 시인의 말을 보고 나면 시집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면서 영화 줄거리를 조금은 알고 영화를 볼 때의 느낌과 같다고 할까요? 여튼 시인의 말은 시인과 시집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시선입니다. 자, 이제 시인이 시집을 출간할 때마다 썼던 시인의 말을 가져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설보다는 훨씬 공감 100배 되리라 믿습니다. 2000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간한 수런거리는 뒤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마 지나고 나서 눅눅한 것을 내어다 말리는 일을 거풍이라 하는데, 바람을 들어 올린다는 그 말의 여우를 빌려 75편의 시를 세상에 내놓는다. 바람을 들어 올려 가슴속에 남아있던 무거리를 마저 체질할 수 있다면, 그래서 흰 강목 면마처럼 마음자리가 환해졌으면 좋겠다. 가늘고 가벼운 다리로 수면을 횡단하는 소금쟁이처럼 이라고요. 2004년 출간한 맨발에서는 한 권의 시집을 묶으며 다시 읽어보니 모시조개가 뱉어놓은 모래알 같은 시들이다. 모래알 같은 시들이어서 손으로 쓸어 모으기만 해도 입안이 깔깔해진다. 다만 시 쓰는 일이 오래오래 해야 할 것임을 믿는다. 가을이 가까워지니 눈동자가 맑아진다. 고 썼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시인의 말입니까? 제목인 맨발은 탁발하는 부처의 부르튼 발이나 가장의 발에 비유하는 말이니 제목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말이죠. 2006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한 시집 가재미에서는 헤어졌다 만났다 다시 헤어졌다. 손 놓고 맞잡는 사이 손마디가 굵어졌다. 그것을 오늘은 본다. 울퉁불퉁한 뼈 같은 시여, 네가 내 손을 잡아주었구나 라고 시인의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애독하는 그늘의 발달은 2008년 출간됐는데요. 거기서 시인은 한 짐 가득 지게를 진 아버지가 굴을 빠져나와서 혹은 길가 비석 앞에서 지게를 진 채 한쪽 무릎을 세워 앉아 잠깐 가쁜 숨을 고르시던 게 생각난다. 시집을 내자고 여기 숨을 고르며 앉아있는 나여, 너는 얼마나 고되게 왔는가. 아버지께 이 시집을 바친다 라고 썼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백년은 낭송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5년 출간한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에서의 시인의 말입니다. 새 동안 쓴 것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으니 나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홀가분하다. 시에게 간소한 언어의 옷을 입혀보려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 않았나 싶다. 대상과 세계에서 솔직한 말을 걸고 싶었다. 둘러대지 말고 짧게 선명하게. 시련이 왔었지만 회복되었다. 빚진 인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시를 쓰는 일이 다시 내 앞에 있다. 이상 시인의 말을 모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가슴속 감동이 전해지지요? 자, 그럼 그늘의 발달에 실린 백년이란 시를 감상해 볼 텐데요. 부산시 낭송협회 한우수 낭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백년 문태준. 와뱅 중인 당신을 두고 어두운 술집에 와 빈 의자처럼 쓸쓸히 술을 마셨네.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은 다 건네지 못한 후락의 말. 그제는 하얀 앵두꽃이와 내 곁에서 지고, 오늘은 왕버들이 하디랑하디랑의 쉐입을 들고 푸르게 공중을 흔들어 보였네. 단골 술집에 와 오늘 후윤이 시령에 쌓인 베개들을 올려 보였네. 연지처럼 붉은 실로 꼼꼼하게 바늘질해 놓은 백년이라는 글씨. 저 백년을 함께 베고 살다 간 사랑은 누구였을까? 병이 오고 끙끙 앓고 붉은 알몸으로도 뜨겁게 껴안짜던 백년. 등을 대고 나란히 눕던, 당신의 등을 쓰다듬던 그 백년이라는 말. 강물처럼 누워 서로 흘러가자던 백년이라는 말. 와뱅 중인 당신을 두고 어두운 술집에 와 하루를 울었네. 나지막한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 백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전에는 백년을 꽤 오랜 세월이나 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먼 미래, 그 너머에 있는 아득한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김선우 시인은 문태준 시인의 시를 읽는 일은 지상의 생명부치들이 가진 저마다의 삶과 죽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 들숨과 날숨이 고루 드러나는 잔잔한 숨결의 기록들을 읽는 일이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사람과 사물들은 낱낱이 귀하고 서럽고 아름답다. 또한 고독하다. 사랑처럼 고독 역시 삶의 일임을 알며 기꺼이 고독과 이별을 영접하며 맨발을 닦아드리는 시인. 많은 독자가 문태준의 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고독의 감각에 섬세한 언어의 오솔길을 놓으며 그가 우리의 일상과 동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시는 일상적인 기도이고 108배이다. 이렇게 눌러쓴 그의 시가 갈무리하는 고독과 이별은 고립된 병리가 아니라 애잔하고 따뜻한 삶의 일부로 우리 옆에서 숨쉰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재미가 그랬듯이 그의 시는 세상 만물을 따뜻하게 문병한다. 당신 아프구나. 감각하는 순간 아픈 존재 옆에 함께 누워 고요히 함께 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이 공존하는 백년이라는 말은 세속적이면서도 영혼을 꿈꾸게 한다. 백년을 혼자 살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백년을 살기는 힘드니 유한한 존재의 안타까운 사랑의 열망이 백년가약이라는 말을 만들었을 터. 시인이 가만히 열어 보여주는 백년의 비밀 속에서 백겹의 시간이 출렁인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당신의 백년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합니다. 다음 들려드릴 낭송은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인의 빈집의 약속입니다. 부산시 낭송협회 안정희 낭송가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빈집의 약속. 문태준.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 반 어른들이 살았다.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신검당 볕 내리는 고운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는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방이 방 한켠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할 일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뭉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우르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시가 시인의 언어라면 낭송자의 작곡으로 시를 표현하는 것이 낭송이지요. 그러니 낭송자에 따라 시가 주는 감동도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하게 표현한 시, 빈집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인의 양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해창작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4년 문해중앙 신인문학상에서 시 저서 외 9편이 당선되어 등단했고요. 현재는 시힘의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 동서문학상, 노작문학상, 유신문학상을 수상했고요. 2005년에는 미당문학상, 그리고 2006년에 서울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에 서정시학 작품상을, 2018년에는 모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은 현재도 활발한 시작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상으로 문태준 시인 편으로 꾸며본 30번째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문태준 시인 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